안녕하세요. 엄마일기입니다. 오늘은 자식한테 결국 손절당하는 60대 부모가 점점 늘어나는 잔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장을 보거나 시장에 가다 보면 제 또래 나이대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양손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고단한 숨을 돌리며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들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고백들을 참 자주 듣게 돼요. 평생 내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온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 한 통 걸려오질 않네. 처음에는 그저 그분이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서 하시는 소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이도 또 그 옆에 있던 다른 이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쓸쓸한 외로움이 알고 보니 요즘 60대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1년에 한 번도 찾지 않거나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생각보다 정말 높다고 합니다. 청춘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걸 쏟아부은 자식인데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나면 부모와 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들은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 진짜 이유가 결국 서로의 가정을 배려하느라 그런 게 아니겠냐며 헛헛하게 웃으십니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참 살가웠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랍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가정을 챙기느라 아들도 어느샌가 부모 전화를 피하게 되는 거죠. 누구 하나가 나빠서기라기보다 요즘의 결혼 문화와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손주들 얼굴 보는 일이에요. 내 자식의 자식.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1년에 2번도 채 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얼굴 한번 보거나 혹은 부모 생일에 잠시 찾아와 밥 한 끼 함께 먹고 일어서는 게 전부라는 거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부모에게 이보다 더 쓸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자식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이 이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연을 끊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60대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명절에 의무적으로 보내는 안부 문자 몇 줄,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전부인 관계, 내 모든 걸 내어주고 기른 자식에게 소외감을 느낄 때 부모가 느끼는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부모의 자선에 기대려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결혼하고 나더니 은근슬쩍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살고 있는 집의 명의에 대해 자꾸 묻더랍니다.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나 노후 자금을 미리 보태달라는 뜻이었죠. 평생 자식 결혼시키고 정착시키는데 전 재산을 다 쓴 부모들은 정작 나이가 들어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대어주고 신혼집 보증금 보태주느라 모은 적금을 깨고 정작 내 수중에는 남은 돈이 얼마 없는데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부모를 깊이 살피지 못합니다. 요즘 60대 부모들이 노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무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할 그 소중한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60대를 맞이합니다. 인생의 후반을 여유 없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목숨보다 사랑한 자식 때문이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 손에 준 마지막 재산만큼은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요. 그것이 60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삶을 통해 배운 소중한 지혜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시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거나 자주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해버린 것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를 봉양하고 챙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직 내 처지, 내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게 최우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팍팍하게 흘러가는 사회의 한 단면인 거죠. 하지만 가슴 한 구석 시리고 아려오는 슬픔을 어찌 다 감출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나 자신보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자식과 서먹해질 때 생기는 마음의 상처는 깊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사랑과 온기를 자식에게 아낌없이 다 주어버리고 정작 내 손에는 외로움만 남았기에 부모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고 의존하려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노후는 오직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자식이 내 노후를 지켜주고 내 외로움을 다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비워낼 때 비로소 자식으로 인해 생기는 섭섭함과 상처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찾지 않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팍팍한 세상 속에서 제 앞가림하며 살아가기 바쁘고 제 가족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지치게 하지 마세요. 미움을 품으면 결국 가장 힘들고 아파지는 건 내 자신입니다. 그 외로움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담담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식에게 연락을 보냈다가 몇 시간째 답장이 없는 휴대폰을 보며 마음 졸이셨나요? 사라지지 않는 숫자 1을 보며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제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잠시 여유가 없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자식 대신 나를 먼저 아끼고 챙겨주세요. 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는 것이 결국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